네, 그럼 3주차 두 번째 실습 MLP 훈련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네, 언제나처럼 플랩을 실행을 시켜서 새로운 주피터 노트북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언제나 처음 했던 것은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했던 일은 그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는 거였죠. 여기서는 세 개의 라이브러리를 세 가지 종류의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넘파이는 기본적으로 가져갈 거고요. 두 번째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선 매트플롯립을 임포트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치를 임포트할 건데 토치에서 임포트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세 가지를 임포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넘파이 임포트. 네, 이거는 import numpy snp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import matplotlib.pyplot splt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matplotlib을 matplotlib을 인라인 함수 사용하겠다 라고 선언해 주면 되죠. 그 다음 토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치를 한 가지 시켜볼게요. 먼저 토치, 임포트 토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맨 처음 입력하려고 임포트 할 것은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죠? 이 뉴럴 네트워크는 torch.nn으로 우리가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mport torch.nn sn 이렇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옵티마이저입니다. 옵티마이저는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실행시킬 때 필요한 건데 이거는 우리가 torch에서 옵tim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면 됩니다. 그래서 import torch.s optim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이제 데이터셋인데 이건 우리가 해봤었죠. 그 톨치 비전에 있는 데이터셋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셋을 우리가 읽어오는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임포트를 했었죠. 그래서 임포트 톨치 비전은 밑에 있는 데이터셋을 우리가 이셋이라고 임포트를 하고 임포트 톨치 비전에 있는 트랜스폼스를 s 트랜스폼스라고 임포트합시다. 그 다음에 데이터 로더를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 로더는 실제로 데이터셋에서 우리가 원하는 배치 사이즈만큼 잘라서 가져와주고 그 다음에 가져올 때마다 매번 우리가 원하면은 커플링도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는 import 마찬가지로 토치에서 제공하는 건데 tilde 밑에서 데이터를 로부터 import 데이터 로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베리어블 오토그레드를 해줄 건데 오토그레드를 이용을 해서 어떤 변수에 있는 변수에 대해서는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주세요 라는 뜻으로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걸 임포트할 겁니다. 그래서 임포트 임포트 여기서는 임포트를 쓰면 안 되죠. 점 토치전에서 가져오겠다는 거고요. 점 톨치에서 오토그레드로부터 임포트 밸리어블을 임포트할 겁니다. 이 정도 해주면은 일단 우리가 이번 시간에 수행할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임포트는 라이브러리는 거의 다 임포트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파일을 시켜주고요. 원래 이제 이 플랩에서 프로 주피터 노트북을 열고 여기서 처음 이제 실행을 시킬 때는 우리가 필요한 리소스들을 할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무난히 임포트가 됐네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할 거는 이제 모델 정의입니다. 모델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뭘로 모델을 정의할 거면은 뉴럴 네트워크 모듈의 시퀀셜을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일반적인 레이어는 W1과 W와 B는 우리가 뭐 가지고 할 거냐면은
리니어를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쓸 겁니다. 네.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죠. 우리가 사용할 모델을 모델이라고 한다면은 이 녀석은 NN의 시퀀셜을 가지고 우리가 선언을 할 겁니다. 네, 정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NN 시퀀셜에는 맨 처음에 리니어를 쓸 것이고 이 리니어는 입력이 우리가 28 바이 28, 8 바이 28이 얼마냐면은 계산해 보면 이게 784입니다. 784개의 입력을 받아서 256개의 출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시그모이드를 해주고 하고 나서 서로 두 개를 이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리니어를 할 건데 두 번째 레이어는 256에서 128로 갔고 그리고 마지막은 출력층으로 가는 것은 128에서 10개의 출력으로 갔었죠. 네. 이와 같은 모델을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우리가 저번 예제에서는 W1과 B를 계산 W하고 B를 다 일일이 선언을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게 되면 이 첫 번째에는 W1과 B1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명확하게 선언하지 않아도 리니어라고 하는 인스턴스 내에 숨어 있어요. 두 번째는 W2와 B2가 내재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W3와 B3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로 우리가 데이터 로딩을 해보죠.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데이터 읽어드리는 거는 실은 여기서는 우리가 그 테스트 데이터하고 트레이닝 데이터를 먼저 쓰는 게 맞겠죠.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해서 로딩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트레이닝 데이터는 mnist 트레이닝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는 mnist 테스트라고 할 겁니다. 트레인이라고 할까요? 그죠? 네. 얘는 우리가 이 토치비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 중에서 mnist를 불러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불러서 쓸 거냐면은 일단 읽어드리고요. 이름은 우리가 특별히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는 트레인 할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읽어서 이거 무엇을 이용해서 변환할 건가요? 얘를 읽어드린 데이터를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도구로서 우리는 트랜스폼스라고 하는 걸 쓰기로 했고 얘를 텐서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기로 했죠. 그리고 네, 얘를 어떤 특별한 타겟 트랜스폼이 있나요? 그건 없고요. 다운로드 해야 되나요? 네, 다운로드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로 테스트 데이터셋도 마찬가지인데요. 얘도 D셋에 mnist 데이터셋을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트레인 할 건가요? 아니요, 얘는 트레인 하지 않고 그냥 테스트만 할 겁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트랜스폼은 우리가 트랜스폼스라고 하는 걸 쓰기로 했죠. 텐서를 쓰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타겟 트랜스폼은 특별히 우리가 목표로 한 트랜스폼은 없고요. 다운로드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운로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 다음은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우리가 읽어드린 데이터가 잘 왔나요? 하는 걸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맨 처음에 확인할 거는 데이터셋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nen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mnist train 길이를 한번 출력해보고 mnist test의 길이를 한번 출력을 해보죠. 네, 트레인 데이터는 6만 개, 테스트 데이터는 10,000개 정도가 왔네요. 원래 이 트레인 대 테스트가 특별히 베리피케이션이 없으면은 한 5대 1 정도 또는 그러니까 80대 20
또는 70대 30 정도가 적당하니까 6만 대만은 이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두 번째는 이렇게 읽어드린 데이터들이 하나하나가 어떤지 데이터셋의 개별 데이터를 확인하는 걸 해봅시다. 그래서 실제로 저 데이터셋은 그 mlist 프레임은 레이블하고 이미지하고 레이블이 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이미지하고 레이블을 각각 한번 뽑아오는 거예요. mlist 프레임에서 get item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뽑아봅시다. 첫 번째 그러니까 0번째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읽어드린 저 이미지 하나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그런 거죠. 그리고 레이블은 뭐 그냥 찍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찍어보시면은 우리가 처음으로 읽어드린 0번째 데이터는 1바이 256 256 왜 그런지 1바이 2828 아시겠죠? 영상의 크기는 28바이 28인데 그게 1차원 하나라는 거고 5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를 찍어볼까요? 두 번째도 똑같은 이미지인데 그때는 레이블이 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거 0 맞아요? 0 이미지 맞아요? 한번 그려봅시다. 이미지를 그리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그리려면은 여러분 이 이미지를 그리려면은 현재 그죠? 토치의 이걸 한번 해볼까요? print 이미지.type 네. 해보니까 이 이미지 타입이 뭐냐면은 그 텐서 오브젝트로 되어 있네요. 이 텐서 오브젝트는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타입이니까 이걸 화면에 타입플롯 함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쓰려면은 그 토치의 텐서 타입인 이미지를 매플롯립에서 읽을 수 있도록 numPy의 배열로 변환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습니다. 이미지는 이미지.numpy라고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플롯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보죠. plt. 네, 타이틀로 네, 그때 레이블을 그냥 찍어줄까요? 레이블은 퍼센테이지인데 레이블 이겁니다. 찍어줄 것이고 plt에서 imshow를 써보죠. 이미지의 첫 번째 원소 그레이스케일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plt.show라고 하면 했던 것 같은데 콤마 찍는 거 아닌데 피아노에서 콤마 찍던 습관이 나서 숫자 0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듯하죠? 만약에 세 번째 데이터를 볼 거면은 네, 세 번째 데이터는 레이블이 4 그러니까 숫자 4라는 얘기고 4를 찍었네요. 더 찍어볼까요? 뭐 100번 15,600번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얘는 레이블이 0이고 이미지는 0 이렇게 뜨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은 실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그냥 데이터를 읽어서 이렇게 데이터 로딩 했어요 하고 넘어가기 전에 로딩한 게 뭐죠? 라고 궁금할 때는 이렇게 내가 읽어드린 데이터의 크기를 한번 찍어보고 각각의 데이터의 타입과 사이즈를 찍어보고 화면에 그려서 눈으로 확인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좀 더 잘 코딩할 수 있는 과정이다 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네,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줘야죠. 여기서 하이퍼 파라미터에 설정을 해줄 것은 먼저 배치 사이즈, 한꺼번에 몇 개씩 읽어서 표현시킬 것이라는 배치 사이즈,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 학습률 얘기했었죠. 얼마나 빠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시킬 것이다. 그리고 몇 번이나 훈련을 시킬 것이다. 그 다음에 에포크 등등을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배치 사이즈는 우리가 1024개씩 읽을 것이다. 이게 배치 사이즈는 2의 배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치 사이즈가 너무 크면 한 번에 훈련시키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고, 배치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한 번에 훈련시키는 건 시간은 적지만 대신 이걸 훨씬 더 자주 많이 훈련을 시켜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 하루의 식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차피 아침, 점심, 저녁 세 그릇은 먹잖아요. 그럼 까짓 거 그냥 세 그릇 다 먹어버리고 하루 종일 식사 안 할 거야. 너무 많이 먹는 거죠, 한꺼번에. 어, 그러면 나는 이 밥 한 그릇을 뭐 5분의 1로 나눠서 하루에 15번 식사할 거야. 너무 자주 하는 거죠. 배치 사이즈는 약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러닝 레이트는 학습률인데 되게 한 이 정도 숫자를 잡기도 하는데 더 작은 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몇 번 훈련을 시킬 거냐면은 200번만 훈련을 시키죠. 너무 많이 시키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델을 사용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 로더를 설정합시다. 네. 데이터 로더가 뭐냐면 실제 여러분들이 데이터셋을 읽었어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셋을 여러분들의 모델로 전송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배치 사이즈 단위로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 단위로 전송할 때 만약에 항상 똑같은 순서로 데이터를 넣으면 뭔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 데이터를 보낼 때 셔플을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셔플을 한다면 데이터를 똑같이 1024개씩 잘라서 넣겠지만은 그 순서는 마음대로 바꿔서 넣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전처리기라고 할 수 있는데 데이터를 전송하는 동안에 또 데이터를 자르고 있으면 그만큼 전송을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처리기를 쓸지 말지 몇 개 쓸지 등등은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수행하는 데이터 로더를 여러분들이 선언을 하면 설정을 하면 됩니다. 네, 이 데이터 로더는 당연히 두 개를 설정해야겠죠. 트레인 로더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로더를 분리시켜서 설정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이 어떻게 데이터 로더를 쓰실 건가요? 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어떤 걸 쓰겠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토치에서 유틸스에서 데이터에서 데이터 로더를 쓰겠다 라고 우리가 앞에서 인풋을 시켜놨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읽어드릴 거냐면 엠리스트 트레인 데이터를 읽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배치 사이즈는 아까 우리가 배치 사이즈 얼마라고 정해놨죠. 그 다음에 셔플 할 건가요? 네, 셔플 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은 항상 똑같은 순서로 읽어드리면은 거기에 또 그 오버피팅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처리기는 몇 개 쓰실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전처리기는 두 개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전송하는 동안에 두 개가 미리 작업을 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드롭 라스트는 실제 데이터가 아까 보셨지만 트레인 데이터가 몇 개였냐면 6만 개였어요. 근데 그것을 1024개씩 짜다 보면 마지막에 조금 남는 게 있겠죠. 남는 우수위 김밥으로 따지면 꽁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버릴 거냐? 네, 필요 없어요. 버릴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트레인 데이터를 로딩하는 데이터 로드를 완성한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읽는 걸 해볼까요? 여기서는 M 리스트에서 아까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셋 가져왔죠? 배치 사이즈도 똑같이 배치 사이즈 할 겁니다. 셔플을 원해요? 원합니다. 전처리기 똑같이 두 개 쓸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는 우수리는 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일까요? 유틸스인데 언틸스라고 썼네요. 그죠? 아하. 다음에 배치 사이즈 맞죠? 어? 사이즈 사이즈 맞다.
아, 이걸 실행을 안 시키고 그냥 넘어갔군요.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네, 이제 깔끔하게 로더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훈련을 시킬 준비가 끝난 셈인데요.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그냥 뭐 넘어가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제 어디까지 맞죠? 다음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살짝 미리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훈련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테스트입니다. 그죠? 트레인 시키고 테스트 시키는 거예요. 아, 그런데 훈련 결과를 우리가 보고 싶으면 얼마나 정확하게 훈련했는지, 그죠? 결국 에큐러시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고 나서 에큐러시를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그 전에 에큐러시를 측정하는 함수를 만들 거 미리 정의를 할 겁니다. 어, 오케이, 뭐 이렇게 진행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약간 한 가지만 더 하고 싶은 거는 보너스 삼아서 하고 싶은 거는 어, 그 뭐라고 할까요? 이미지 그리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데이터는 텐서 데이터예요. 톨치의 텐서 포맷으로 되어 있어요. 얘를 그리려면 매플롯립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제들 이렇게 여러 개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6번이었죠. 네. 7번에서는 이미지 그리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네, 뭐죠? 8번에서는 에큐러시를 측정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네, 9번에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시키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10번에서는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에큐러시를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우리가 그 이미지를 한 번씩 한번 그려보죠. 네, 이미지 그리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이미지 그리기는 그 한마디로 말해서 네, 한 줄에 여러 개의 이미지와 레이블을 출력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가 뭔지를 좀 더 알 수 있겠죠? 그 앞에서 우리가 했던 데이터 확인하고 약간 비슷한 건데 데이터 확인은 데이터셋이 잘 올라왔나를 확인하는 거고 이미지 그리기는 이미지만 한번 그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줄에 몇 개를 그려볼까요? 네 개를 그려볼까요? 네, 다섯 개를 그려볼까요? 이거는 한 줄에 그릴 이미지의 개수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몇 개나 그려볼까요? 뭐몇 줄이나 그려볼까요? 뭐 약간 뭐 이런 뜻이겠죠? 리밋이라고 할까요? 리밋은 뭐 한 세 줄만 그려볼까요? 몇 줄 그릴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반복하는 거니까 포드프로 써야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하고 레이블을 가져올 건데 어디서 가져올 거냐면은 미니멀레이트하고 테스트에 있는 이미 로더를 가지고 한번 불러올 겁니다. 그럼 테스트 로더에서 이미지하고 레이블들을 계속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i가 리밋보다 더 크다면은 그때는 브레이크 때문에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몇 번째를 보고 있는지 한번 찍어보고 싶으면은 그냥 i를 찍어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몇 개의 이미지나 가져와서 그리는지도 보고 싶으면은 이미지를 이미지라고 하는
보면 되는 겁니다. 한 번에 여러 개씩 올라오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찍어보면 네. 우리는 0, 1, 2, 3이니까 시작 4번이 되겠네요. 4줄이 되겠네요. 그리고 한 번에 우리가 몇 개씩 이미지를 가져오냐면은 1024개씩 데이터 이미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왜 1024개씩 이미지를 가져오냐고요?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를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이만큼씩을 읽어올 겁니다. 그걸 그리기 위해서는 여기서 우리가 어, 몇 개의 이미지를 그리기로 했냐면 5개만 그리기로 했는데 n개죠. 그래서 한 번에 몇 개만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A번 반복해서 이미지를 그리게 될 텐데,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 약간 우리가 먼저 이거 하기 전에, 네, 여기서 네, 읽어드린 이미지 쓰는 타입이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 번 얘기했죠. 토치의 텐서 포맷입니다. 이건 그릴 수가 없어서 이를 뭘로 바꿔야 된다? 그 넘파이에서 볼 수 있는 넘파이의 어레이 타입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라는 만약 이름을 쓴다면 얘는 이미지스 J에 있는 값을 numpy로 바꿔주면 된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꾼 다음에 우리가 포맷도 바꿔줘야 되는데 실제로 이 텐서 포맷은 어떤 구조냐면은 1바이 28바이 28 구조 포맷이에요. 얘를 28바이 28 포맷으로 바꿔야 되죠. 바꾸는 함수가 뭐다? reshape이다. 그래서 이미지는 미안합니다. img는 img.reshape 함수를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보자면은 1바이 28바이 28이라고 했죠. 이게 이미지의 shape 0이고 맨 앞에 있는 1이 이미지의 shape 1이고 마지막이 이미지의 shape 2가 됩니다. 그래서 reshape을 시킬 건데 앞에 1을 떼고 두 번째 것만 쓸 거니까 얘는 이미지의 shape 1하고 이제 shape 2를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잘 하고 있나요? 라고 궁금하다면 찍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네. 프린트 뭐 해볼까요? J의 어떻게 생겼는지 하고 그 다음에 J가 어떤 타입인지를 한번 찍어보죠.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할 건데 프린트 이제 이미지죠. 네, 쉐입을 찍어보고 여기서는 이제 얘가 넘파이가 됐기 때문에 타입을 앞에 써야 됩니다. 이렇게 찍어보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프린트 이미지 점 쉐입하고 타입 이미지를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네, 맨 처음에 찍은 게 뭐냐면은 데이터셋 읽어드리기 그 자체만 본 거였죠. 그래서 그 자체는 뭐냐면은 1바이 28바이 28이었고 텐서 오브젝트다 라는 타입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넘파이로 바꾼 다음에 보면은 차원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 타입만 넘파이의 n차원 배열로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이게 맨 앞에 있는 게 쉐입 제로, 쉐입 1, 쉐입 2라고 했는데 이제 얘를 쉐입 1과 쉐입 2, 쉐입 2로 리쉐입을 하고 나면은 그리고 나서 이미지를 찍어보면 쉐입은 28바이 28이 됐고 클래스는 n차원 배열이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데이터를 변환한 다음에 그릴 수 있습니다. 해봤으니까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개씩 그리기로 했기 때문에 걔를 서브플롯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적당한 위치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지를 그려주면 되고, 그때 컬러 맵은 컬러를 쓸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레이스케일을 쓸 겁니다. 그리고 타이틀은 그때 레이블이 아까 우리가 레이블 쓰는 녀석, 이렇게 해서 이 포도프를 돌면서 이미지들을 적절한 위치에 넣어주고 plt.show를 하면,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한 줄에 5개씩 그려보기로 했죠. 5개씩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1, 6, 5, 2, 9, 그다음에 1, 0, 4, 5, 8, 4, 2, 2, 4, 3, 7, 0, 5, 9, 이런 식의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 그리기 때는 이 모델 훈련시키는 거하고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을 해서 내가 지금 훈련시키는 데이터는 어떤 녀석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해볼 만한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에큐러시 측정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에큐러시 측정하는 함수를 우리가 만약에 estimate accuracy라고 이름을 지어봅시다. 그럼 이 estimate accuracy라고 하는 함수는 뭐를 입력으로 받을 거냐면은 데이터 로더와 모델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왜 우리가 앞에서 전역 변수로 선언해 놓은 데이터 로더와 모델을 쓰지 않느냐 라고 하면, 그 이유는 이겁니다. 이 estimate accuracy 함수는 estimate accuracy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특정한 데이터 로더를 종속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어떤 데이터 로더든지 입력으로 받을 수 있고, 어떤 데이터 로더나 모델이든 입력으로 받아서 정확도를 측정합니다. 우리 여기 선언한 모델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다면, 이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모델은 뭐죠? 모델은 어, 이 모델은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뭐 nn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레이어들하고 플러스 파라미터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훈련을 시키면 시킬 때마다 파라미터가 바뀝니다. 그래서 모델의 구조는 똑같지만 매번 파라미터가 다른 모델이 들어가는 거니까 다른 모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편하게 예를 들자면, 모델은 y는 ax 플러스 b라고 한다면 여기서 파라미터는 a와 b입니다. 그래서 훈련시키면서 a의 b의 값이 바뀌게 되면 이 그래프의 식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매번 훈련시킬 때마다 이 모델의 값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의 모델을 입력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지금 읽어드리는 거니까 D로더, 데이터 로더, 그다음에 I 모델 이런 식의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 함수가 하는 일은 accuracy예요. accuracy 측정하는 건데, 여러분 accuracy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정답, 전체 답, 정답인 데이터를 전체 데이터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estimate accuracy에서 하는 거는 correct한 데이터의 개수를 측정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걸 correct라고 하죠. 그리고 전체 데이터의 개수를 측정합니다. 이게 뭐냐면 토탈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를 출력할 거냐면은 correct 나누기 토탈을 출력하는 함수가 됩니다. 쉽습니다.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함수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correct는 정답인 데이터의 개수는 0으로 초기화를 시켜야겠죠. 토탈도 마찬가지로 0으로 초기화를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로더로부터 데이터를 쭉 읽어드리는 거 해봤었죠. 어떻게 했었죠? 아까 이 앞에서 했던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변수 이름을 뭐를 쓸까요? iloader라고 했으니까 J를 쓸까요? J하고 이미지스하고 레이블스를 읽어드릴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니멀레이트 dloader, 데이터 로더 dloader로 쓰기로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어드린 그 이미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읽어들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은 뭐 있지만 일단 이렇게 읽어드린 이미지들을 네, 일단 다른 변수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장하는 이유는 레이블 때문에 그렇습니다. U 하고 레이 이거는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미분 가능한 맨 처음에 우리가 임포트 할때 네, 오토그레드에서 우리가 사용할 변수도 우리가 값을 우리가 베리어블이라는 클래스도 우리가 임포트했었죠. 그래서 레이블은 이렇게 베리어블로 형태를 바꿔줍니다. 또 뭐 여러분들한테 뭐 굳이 뭐 더 할 건 없고요. 여기서 만약 여러분들이 쿠다를 사용하신다면 그때는 이 미분을 쿠다에서 해주세요 라는 뜻으로 variable labels 점 쿠다 이라는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우리는 저자만 컬렉을 쓰고 있어서 그런 건 안 됩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한 단계 한 단계 잘 보면서 넘어가셔야 되는데 이미지는 몇 개일까요? 그리고 차원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보시면 데이터 로더로부터 한꺼번에 네, 한번 보죠. 프린트 저 이미지는 도대체 몇 개냐?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쉐입을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어, 맞아. 여기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죠. 이거 미안합니다. 여기서 이 함수를 불러야 됩니다. 이 함수를 부를 건데 뭐를 가지고 테스트 하는 데서 부르는 거니까 테스트 데이터 로더 테스트 로더를 부를 것이고 그때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 되겠죠. 이렇게 실행을 시켜 보시면 실제로 데이터의 개수는 1024개고 그 이미지의 차원은 이렇습니다. 왜 이렇냐면은 이미지 한 장의 차원은 1바이 28바이 28인데 1024개가 있어요. 그래서 1024바이 1바이 28바이 28이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포맷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에 집어넣으려면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미지는 또는 이미지라고 해도 됩니다. 여기.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토치의 텐서 포맷입니다. 근데 얘를 우리가 모델로 집어넣으려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되죠. 그리고 이때의 사이즈는 1028바이 1바이 8바이 28이에요. 근데 우리 모델은 뭐가 들어가냐면은 그 784였죠? 784차원의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걸 그냥 집어넣으면은 그러니까 1028바이 728 이렇게 780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원래 이미지를 그냥 집어넣으면은 우리 모델에서 이걸 처리를 못합니다. 이런 차원으로 바꿔줘야지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약간 리쉐이핑을 해줘야 됩니다. 이미지.점 리쉐이프하고 이걸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일단 이렇게 하기 전에 28 바이 8로 바꾸고 그 다음에 102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리쉐입을 뭘로 해줄 거냐면은 첫 번째 리쉐입은
이렇게 바꿀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쉐입의 0이죠. 얘가 뭐냐면은 img.shape의 0입니다. 그 다음에 2028이 뭐냐면은 img.shape 0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은 img.shape 1에 해당되고 28은 img.shape 2에 해당되고 여기 28은 img.shape 3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녀석을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 녀석을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면 0, 1 빼고 2 전부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미지.shape 0, 그 다음에 이미지.shape 2, 그 다음에 이미지.shape 3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그 104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나? 1 바이 8 바이 28이 이렇게 바뀌는 거고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24 바이 8 바이 28이 1024 바이 84로 바뀌는 겁니다. 4.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 이 쉐입을 할 건데 이미지 점 쉐입 0이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점 쉐입 2 곱하기 이미지 점 쉐입 3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힘듭니다. 힘들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모델에 넣을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그 데이터 로더에서 읽어드린 이미지 텐서를 모델에 입력할 데이터로 변환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바꾼 이미지를 또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그 베리어블을 써서 구분할 수 있는 형태로 표시해 준다고 했죠. 베리어블을 할 거고요. 여기서는 뭐 우리가 미분할 건 이미지 자체는 미분할 게 아니기 때문에 얘들을 폴스로 우리가 선언해 주면 됩니다. 물론 여기도 뒤에 쿠다를 써서 얘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그 이미지하고 레이블을 찍어볼까요? 타입을 이미지 타입 훈련시킬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 나서 한번 돌려보면 늘 하는 생각인데 저는 한 번씩 중간중간에 이렇게 점검을 해주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처음에 이미지를 이미지 좀 쉐입 0, 이미지 좀 쉐입 미안합니다. 바뀌었군요. 이게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뭘 잘못했는지 알겠네요. 이게 바뀌었잖아요. 이게 쉐입 0이고 이제 28이 쉐입 1이 됐어요. 아까 우리가 쉐입을 바꿨기 때문에 얘가 쉐입 1이 됐고 그 다음에 얘가 쉐입 2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2하고 3이 아니라 2하고 2를 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돌려보면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얘를 바꿨고요. 모델에 집어넣을 수 있는 형태로 타입을 바꿨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우리가 한번 이미 우리가 바꿨기 때문에 모델에 집어넣어 보죠. 그래서 모델에 집어넣은 결과를 우리가 y hat으로 쓰기로 했었죠. i 모델에 이미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나온 결과는 이제 10개의 데이터니까 그 중에서 제일 큰 녀석을 찾아서
이 인덱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y 인덱스를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고 결정을 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 모델을 돌렸고요. 그 다음에 결과 설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드린 진행시킨 데이터는 방금 집어넣은 것들, 그러니까 이 레이블의 사이즈 개수만큼이 일단 데이터에서 카운트가 될 거고요. 올바르게 나온 결과는 그 y hat 인덱스가 우리가 방금 사용한 그 레이블하고 같은 것의 개수를 세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플로팅 포인트로 저장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를 출력을 해본다면은 프린트 네, 그 커렉트를 토탈로 나누고 값에 곱하면 하나만 되죠. 커렉트 아 하나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결과를 한번 찍어보면 네, 지금 우리가 돌려봤는데 대략 이런 식으로 돌려봤는데 결과는 9.7% 정도니까 한 10% 정도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너무 어지러우니까 빼고 보죠. 몇 시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액큐러시가 9.8%하고 조금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얻은 결과는 9.7%, 9.7, 9.8 이렇게 약간 한 10%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생각을 해보시면 이 모델은 훈련을 안 했어요. 그냥 찍은 겁니다. 그냥 찍었는데 여러분 숫자가 10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찍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10개 중에 하나를 찍는 거니까 10%는 맞추겠죠. 그래서 지금 훈련을 시키지 않은 이 모델은 대략 10% 정도의 성공률을 보이는 겁니다. 오케이. 이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은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훈련을 시켜봅시다. 근데 우리가 먼저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한 가지를 더 일단 훈련 전에 하나를 더 해야 되겠네요. 그 로스 함수와 옵티마이저를 설정합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이퍼 파라미터의 일종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분리해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10번째에서 우리가 훈련을 시키고 11번째에서 하는 걸로. 로스 함수는 뭔지 우리가 얘기했어요. 정답하고 틀린 값 사이에 어떤 차이를 계산하는 것들. 여기서는 보시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추측을 하는 게 어떤 하나의 값이 아니라 분포를 추측하는 거예요. 0과 10의 0에서 9 사이의 분포를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로스 함수를 분포를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스 함수를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래서 이때 로스 펑션은 뉴럴 네트워크 여기서 제공하는 함수를 쓸 겁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하는 함수를 쓸 겁니다. 옵티마이저는 얘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하라는 거예요. 그레디언트. 근데 그 오리지널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에러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성능이 개선되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쓸 건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저는 아까 우리가 이 라이브러리 임포트했었죠. 그래서 std를 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가져와서 훈련을 시켜주시기 바라고, 그때 러닝 레이트는 우리가 아까 러닝 레이트라고 해서 정의를 했었죠. 파라메터스입니다. 자주 오타에서 발생하는 변수. 자, 그럼 우리가 훈련을 시켜볼까요? 몇 번 훈련 시켜요? 몇 번 훈련 시킬지는 우리가 저 앞에서 num epoch였나요? epoch였나요? num epoch였네요. 오케이. 그래서 num epoch만큼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for I in range num epoch까지만 훈련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매 에포크마다 데이터 로딩을 해야 됩니다. 누가 해줘요? 데이터 로더가. 근데 여기서는 트레인 시키는 단계이기 때문에 트레인 로더를 사용해서 데이터 로딩을 해줍니다. 그래서 for 아까 앞에서 했었죠? J하고 데이터가 뭐다? 여기서는 데이터가 뭐다? 데이터가 이미지 플러스 레이블이라고 했죠? 그래서 반드시 이미지하고 레이블을 동시에 읽어드려야 됩니다. 레이블 읽어드려야 됩니다. enumerate train loader를 통해서 그를 읽어드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나씩 그리는 거 우리가 해봤었죠? 앞에서 이미지 하나 그릴 때 했던 거 다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드리는 녀석은 일단 이미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레이블은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쉐이프 이미지의 쉐이프 변경 우리가 했었어요. 1024 1 8 28을 28로 어떻게 바꿨죠? 1024 28 28로 바꿨고, 그 다음에 얘를 1024 84로 바꿨죠. 이 과정 하나씩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에서 점 리쉐입을 할 건데, 맨 앞에 있는 건 이미지 점 쉐입 0, 1024는 그 다음 나온 28은 이미지 점 쉐입 2, 그 다음에 이미지 점 3 이렇게 갔었죠.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바꿨냐면 이미지 점 리쉐입을 해서 1024 이미지 점 쉐입 0이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8과 28은 0, 2, 3이 아니라 1, 2였어요. 기억나죠? 앞에서 이미지 점 쉐입 1, 이미지 점 쉐입 이렇게 바꿨었죠. 이렇게 바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또 마찬가지로 모델에 넣으려고 이미지를 베리어블 이거 바꿔주고, 그다음에 이미지 자체는 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훈련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분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옵티마이저를 설정을 합니다. 훈련을 시킬 건데 옵티마이저에서 먼저 제로그레드,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를 일단 0으로 초기화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모델을 돌리죠. 어떻게 y햇은 모델에 이미지를 넣어서 모델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스는 어떻게 뽑을 거냐면 아까 우리가 로스 펑션을 선언했었죠. y 햇이 들어갈 거고 레이블이 들어갈 거고, 이 레이블이 이제 y 값이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로스를 계산할 거고, 그 다음에 백프로포게이션 어떻게 하냐면 로스점 백워드 함수 하나만 불러주면 되죠. 백프로포게이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웨이트 값 바꿔주세요. 옵티마이저 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일단 이거 돌리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이거 도는 동안에 이제 얼마나 도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포크에 대해서 몇 번씩은 우리가 결과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if y 나누기 이게 짝수번마다 보는 걸로 할까요? i 치면 되겠네요. 그리고 한가 뭐였죠? 에스티메이트 애큐러시였죠. 에스티메이트 애큐러시 여기서는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테스트 로드를 쓸 거고 모델을 쓸 겁니다. 또 모델 로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우리 써보죠. 이렇게 한번 훈련을 시켜봅시다. 이미지를 우리가 잘못 사이즈 들어갔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모델에서 지금 받아들이는 거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간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이걸 잘못 리쉐이핑을 했을까요? 잠깐 살펴봅시다. 네,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어, 것은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고 0, 3 원하는 형태로 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 건 맞고요. 이거 맞고 그 다음에 걔가 맨 처음 한 게 이거였죠. 오케이, 이건 잘 나왔고 이렇게 바뀐 것까지도 맞고 그런데 또 원하는 거는 이게 지금 1024 바이 28이 돼가지고 여기서 잘못 이걸 하는 거였죠. 네, 한번 결과를 한번 기다려볼게요. 네, 우리가 i가 0일 때는 두 번 훈련시킨 건가요? 한 번 훈련시켰는데 애큐러시가 19 정도로 향상이 됐네요. 그리고 계속 향을 두 번째로 했더니 애큐러시가 떨어지긴 했고 로스는 좀 더 들었네요. 애큐러시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습니까? 네, 다시 또 애큐러시가 살짝 낮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합니다. 우리가 에포크를 총 몇 번 돌리기로 했냐면은 200번 돌리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가 200분 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0, 2, 4, 6, 8 나올 때까지. 근데 그건 사양이고요. 실제로 이 결과는 여러분들 그 뭐죠? 6번 돌리니까 24%가 됐네요. 그 강의 노트에 이거 돌리는 게 있다. 시간은 지금 얼마나 걸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을 통해서 모델을 세 번, 여덟 번째는 4%까지 올라갔네요. 해보시면 이게 상당히 96%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 이름은 3주차 실습 02가 되겠네요. 3주차 서버 실습 02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네. 강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할 거고요. 실행은 계속 될 거니까 결과는 여러분들 강의 노트에서 확인해 보시죠. 고생 많았습니다.